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EBS 제5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신청자가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위반은 아니다. 보정설정은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교부 안 받으려면 등록통지 받아도 가만히 있어도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통지받고 나서 3개월 이내 업무 개시 안 하면 무단으로 휴업한 걸로 볼 수 있겠죠. 보정 설정은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하면 된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까지만 하면 된다. 등록증 당장 교부 안 받으려면 보정 설정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2022년 7월 10일에 A군에서 B군으로 이전한 후 2022년 7월 18일에 이전 사실을 B군수에게 신고한 경우 위반이 아니다. 그렇죠. 10일 이내 신고하면 되죠. 10일 이내. 아직 10일이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위반은 아닙니다.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18일이니까 아직 10일 안 지났기 때문에 위반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휴업 신고를 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갑태료 대상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판 철거는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고 휴업이나 업무 정리는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개업공개사의 보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책임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도 일부러 손해 입힌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하고 7일 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였다면 위반은 아니다. 예, 11일 고용관계 해고라는 말은 쓰지는 않죠. 해고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고용관계, 왜냐면 해고라고 하면 너무나 이거는 사장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 직원한테 너 왜 해고당했냐 물어보면 내가 더러워서 그만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중립적인 단어 고용관계 종료라고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하면 되니까 7일 후에 했다 하더라도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틀렸네요. 공인중개사로서 그냥 등록을 한 자입니다.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와 중개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물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이어야 한다. 예, 2번이 맞네요. 맞습니다. 중개대상물이어야 합니다. 중개나 중개업이 되려면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우연히 한 번 했다면 이건 직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서 X가 되겠네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게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보조원이 아니다 했는데 보조원이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5번 중개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한 중개계약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중개계약이 전제되어야 하겠죠. 중개업은 뭡니까? 의뢰가 중개계약이잖아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중개업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 양도되어 하면 자격 취소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됩니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등록관 전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중소속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5번 거래 당사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했는데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 아니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만약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의뢰인도 처벌한다면 의뢰인들은 진짜 적법하게 등록됐는지 일일이 등록관청에 확인하고 매물 내놔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업소 간판 달려 있으면 아무데나가 팔아달라고 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중개 대상 계약이 될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자, 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무형의 재산적 가치, 즉 권리금 중개상물 될 수 없고요. 중개상물 될 수 없는 거네요. 그 다음에 디귿 공장재단에 속한 건물만의 매매계약.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거래 대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미채굴 광물은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상물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개죠. 3개가 중개상물 될 수 없습니다. 비업의 경매가 진행 중인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도 중개 대상 권리가 되겠습니다. 경매 그 자체는 물론 중개 개입 여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성명, 소연 등 우리 핵심 비교 정리 43번에 있습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입니다. 이때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자, 따라서 옳은 것은 답 3번이 되겠네요.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는 광고할 때 안 해도 됩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개상물의 가격, 거래조건, 가격 거래조건을 반드시 광고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상으로. 근데 당연히 광고하려면 얼마다 이거는 적어놨죠. 다 알아서 잘 적으니까 굳이 가격 적으라고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결격사유,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번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는 3년 받았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3년간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2번이 결격사유네요.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러나 3번에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됩니다. 집행 종료되고 3년이 지났으면 결격사유 아닙니다. 3년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죠. 자,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번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사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파산선고 받으면 복권 받으면 된다. 벌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되고요. 5번 집행종료 석방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고요. 가석방되면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을 더 지나야 됩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 기역에 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번 맨 위에 있죠? 맞습니다. 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설치 신고서를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즉시가 아니라 7일 이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보정 설정을 미리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도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개업할 때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법인의 겸업제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업할 수 없는 것. 네, 용지, 택지 분양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공인중개사 대상 안 되고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창고시설 관리 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의뢰인에게 의뢰받은 경매대상 부동산을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거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그 매수 신청들이 규칙의 검증입니다. 경매라는 거는 경쟁 매매이기 때문에 1등 1명 뽑는 건데 대리인으로서 경매 입찰 신청을 하고 또는 본인으로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면 위임을 한 사람이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8번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번.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되고요. 2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현재 한국인터넷 광고재단에 위탁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현실적입니다. 아마 한국인터넷 광고재단에 위탁한다는 거,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3번 국토부 장관은 업무 위탁 기간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번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를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다 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부 장관의 요구에 관련 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 직원과 관련돼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등록관청에 소속 공개사의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격증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자격증 첨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51번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있죠. 1번 등록 신청, 그 다음에 51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등록 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미제출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5번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신청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하는 경우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됩니다. 3번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예,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와 보조원은 연대 채무관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네, 직원이 잘못하면 직원하고 사장하고 공동 책임입니다. 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만 책임지면 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